안녕하세요. 4월 27일 2020년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원유 생산과 세계 원유 시장 공급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소주제입니다. 미국 원유 일일 생산량과 미국 지역별 생산 증가, 국가별 생산량 비교, 미국 일일 생산량 1위 달성, 세계 원유 수출 시장, 미국 원유 수출과 수입량, 러시아, 사우디 원유 소비량. 1970년 964만 배럴을 생산을 기점으로 미국은 1970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원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셰일 오일 붐을 타고 2014년까지 생산량이 증가됩니다. 2009년은 약 500만 배럴을 생산했고 2014년 약 800에서 90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다시 2016년부터 증가를 시작하여 2018년에 11만 1100만 배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2019년 1200만 배럴 이상 생산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생산량 증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08년부터 2000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거의 미국 전역에서 생산된 오일이 600만 배럴에서 500만 배럴로 거의 일정합니다. 텍사스에서 생산되거나 걸프만에서 생산되거나 미국 그 외 알래스카에서 생산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텍사스와 뉴멕시코, 노스다코타를 비롯하여 석유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이게 바로 셰일 붐이죠. 그러다가 2014년에 부터 2016년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량은 그다지 크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약 5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 생산이 됐는데 약 100만 배럴 정도 감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다시 원유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 약 1300만 배럴의 오일을 1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텍사스와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그리고 오클라호마, 그 외 콜로라도 이런 지역들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텍사스의 증가량이 거의 3, 4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일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텍사스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스다코타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같은 주들도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오일을 생산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텍사스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약간 감소하는 상태고 걸프만에서 생산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외에는 그다지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가 어느 정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텍사스가 2019년에 생산된 오일은 약 60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수치로 보면 전통적인 오일 수출 국가인 이란을 제치고 3위 자리, 그리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3위입니다. 물론은 텍사스가 미국의 생산량의 40% 내지 50% 사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캘리포니아나 걸프만,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콜로라도, 알래스카 지역을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함이 되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1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텍사스가 미국 원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생산량이 2018년 초 1월에서 2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러시아를 추월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8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 사이를 1990년부터 1996년에서 2018년까지 생산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1996년 600만 배럴을 생산하다가 옐친이 물러나고 푸틴이 집권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900만 배럴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증가하여 현 1천만 배럴 정도 상이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으로 인해 약간의 생산량이 감소하긴 하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600만 배럴에서 2006년까지 400만 배럴로 감소했다가 약간의 증가를 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다시 하락하다 다시 400만 배럴, 500만 배럴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초부터 셰일 오일 붐으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2015년까지 900만 배럴, 거의 1000만 배럴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받고
원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2014년 중반에 원유 가격이 최고치를 찍고 2016년 1월, 2월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가격을 회복하고 다시 생산량을 증가 시작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사우디, 러시아를 제치고 원유 생산 1일 기준 1위입니다. 지금 사우디와 미국의 그 원유 생산량 차이를 보면 2096년엔 200만 배럴 정도 차이가 있다가 2006년에는 거의 500만 배럴, 600만 배럴 정도의 차이가 있다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중 차이점, 사우디와 미국의 생산량의 차이는 사우디가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수출하는 원유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표는 10대 상위 원유 생산 국가, 오른쪽에는 상위 10대 원유 소비 국가를 보여줍니다. 생산국 도표에는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 중국을, 소비국 표에서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를 주목해 주세요. 생산자 표에는 미국이 1,95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1,200만 배럴, 러시아도 1,2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보통 1,300만 배럴 생산한다고 하는데 거의 2천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는 이유는 단순히 원유를 생산한 크루드 오일만 포함한 게 아니라 크루드 오일 그리고 크루드 오일을 정유 공장에서 정제한 화학 제품 생산량까지 포함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간 소수의 바이오퓨어, 에탄올 같은 그런 에너지를 약간 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약 500만 배럴을 하루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에서 보면 미국이 역시 1등을 하는데 약 2천만 배럴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2017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위는 중국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표는 10대 원유 생산 국가를, 오른쪽에 있는 도표에서는 상위 10대 원유 국가를 보여줍니다.
생산국에서는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 중국을, 소비 도표에서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생산자표에서는 미국이 약 2천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이 수치는 크루드 오일과 화학 제품, 기타를 합친 수치입니다. 사우디는 약 1,200만 원유를 생산했고 러시아도 비슷하게 생산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약 5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면 미국은 생산량에서 탑이고 또한 소비량에서도 탑입니다. 1위를 둘 다 차지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생산량에서는 탑이지만 소비량에서는 현저하게 순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약 1,200만 배럴을 생산하는 것에 반해 소비는 약 369만 배럴, 사우디가 약 300만 배럴, 333만 배럴. 이 두 국가는 소비하고 남은 약 800만 배럴의 잉여 생산량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에 이어 2위이지만 소비량의 생산량에 보다 약 900만 배럴이 많습니다. 인도가 원유 소비는 3위이지만 중국과 격차가 약 900만 배럴이 나는 1일 소비량은 400만 34만 배럴, 그 뒤로 일본이 약 400만 배럴, 또한 한국이 8위 263만 배럴, 9위는 독일이 245만 배럴입니다. 생산량의 71% 동안 생산 국가의 탑10이 약 7,200만 배럴 생산하는 데 비해 소비 국가 탑10은 소비량의 총 60% 1,000만 배럴 소비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상당한 원유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폭증하여 기존의 원유 수입국과 경쟁하는 상황이 2016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16년 이전에는 거의 수출이 미미하거나 그 증가분이나 그 양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증가분은 크루드 오일을 정제하여 화학 제품으로 변환한 뒤 수출하는 액수이고 2016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는 이 원유 수출량은 미국이 1974년 원유 수출을 금지한 뒤에 2016년 원유 수출을 재개를 허락했기 때문에 증가된 수치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원유 수입 국가인 오펙과 러시아, 기타 나라들은 거의 일정한 수준의 생산량을 보여주는데 미국 석유 수출로 인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우디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감산을 시작합니다. 러시아도 약간 감산을 하고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가 감산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감산하고 오히려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수출로 인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감산했다가 다시 증산했다, 감산했다는 일을 반복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 국가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게 되고 과잉 출혈로 가격은 더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미국 원유 수입량은 서서히 줄고 수출량은 꾸준히 늘어나 수출 수입량의 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이후 수출의 증가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수입 거래처와 수출 거래처를 보여줍니다. 수입처는 감소하다 20에서 25로 안정되어 가고 수출처는 원유 수출이 재개된 뒤에 급격하게 늘어 수입처 수를 앞질렀습니다. 간단히 말해 원유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미국이 수입했던 수입량을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생산하고 국내 소비를 만족한 다음에 남은 잉여 생산량을 미국 외 수출로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과 더불어 상위 3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전력 생산 추이 그래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과거에 비해 2018년 원유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우디가 전력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원유의 량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는 사우디의 몇 년간 원유 생산량을 보여줍니다. 2007년 240만 배럴, 2013년에 345만 배럴로 증가하다 2016년 387만 배럴에서 2018년 375만 배럴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역시 사우디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2007년 278만 배럴에서 2014년 329만 배럴 정점을 찍고 2008년 322만 배럴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더 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사우디보다 더 적은 원유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이 사우디에 비해 더 고도화되어 있고 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지난 10년간 세계 원유 시장 공급량을 증가하는 데 견인을 했고 원유 수입국에서 원유 수출국으로 변화 중이라는 사실과 기존 전통적인 수출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와의 마찰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원유 시장 가격을 안정화를 도모했던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감산의 효과가 미미하죠. 공급 과잉으로 가격 결정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였습니다. 원유 소비국, 중국, 인도, 한국, 독일 등의 혜택이 기대됩니다. 2014년 미국이 5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해 국제 원유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2020년 미국이 1,300만 배럴을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미국 외 수요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